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거제경찰서에서 7월 달에 경찰관들이 저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체포를 하러 와서 아내도 아프고 수술 날짜도 잡았는데 저한테 수갑을 채우려고 했어요. 뭐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뭐 어떤 출석 요구라든지 이런 자세한 제대로 된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 우편물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우편물 받자마자 바로 내용 증명으로 그 등기로 이렇게 아내 수술 날짜가 있고 아프다고 그거 먼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니까 출석을 좀 연기시켜 달라고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해답 없이 그냥 7명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는 출석에 불응한 게 아니라 그 체포영장이 매우 의심스러웠어요. 법원에서 정말 발부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검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전화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댓글에 보면 경찰로 보이는 분들이 범죄자는 조사에 응해야 된다. 일단 법원에서 발부된 거면 경찰서에 따라가서 조사하면서 변호사 선임해서 이렇게 다 조사에 응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내가 따라갔어요. 그리고 따라가서 경찰서에서 제가 체포영장 원본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원본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때 그날 그 다음 날 다 제가 체포영장 원본 제시를 요구했어요. 원본 제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사건 번호를 물어봤어요. 사건 번호를 뭐 1시간 넘도록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는 거죠. 이게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저에게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집어넣고 다시 보여주지 않는 그 체포영장이 정말 법원에서 발부받은 건지 검사님이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한 건지 제가 의심이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입증 자료를 많이 제시했지만 경찰관들에게 보험 사기죄가 있거든요. 또 일반 사기죄도 성립될 겁니다. 또 경찰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감춰놓고 정체불명의 휴대폰 영상을 꺼내서 22년 12월 26일 날 저를 조사하면서 사실이 아닌 장면을 보여주면서 자백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위변조된 것이라고 제가 조목조목 따졌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 잘 처리해주면 네, 덮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사관이 네,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위변조된 영상이라고 그럴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 누구한테 몇 월 며칠 받은 영상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녹음을 일부 들려드렸죠. 물론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 영상을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에 그 영상에 나오는 장면들에 관한 대화들이 나와요. 근데 그 대화들에 나오는 장면들은 지금 통영지청 그 디지털 포렌식 영상에 나오는 장면과 다른 장면이에요. 저는 제 두 눈으로 위변조된 증거 영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요. 그리고 경찰관들의 보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대검찰청에 제출한 신고서, 고소장 이런 거는 하나도 조사해주지 않고 그것을 범죄 목록에 넣었더라고요. 공수처에 제출해서 공수처에서 입건시켜 주신 것이 범죄예요? 내가 입건했습니까? 그 입건하신 분들이 범죄가 사료되기 때문에 입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검찰청으로 이관시켜서 대검찰청에서도 범죄가 사료되기 때문에 또 이관시켜서 경남경찰청으로 갔죠. 그게 또 통영지청으로 갔죠. 공무원 범죄니까 통영지청에서 조사하셔야 되는 거죠. 조사 안 하시고 한 1년을 지금 있는 거죠. 그 조사를 안 하시고 도리어 저한테 무고죄를 물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거제경찰서에서 저를 체포할 때 안 따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어요. 단지 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인지 통영지청에서 검사님이 신청해서 발부된 것인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거 전화 한 1분이면 할 수 있는데 그걸로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원본도 그 이틀 동안 저한테 제가 수차 확인하겠다 그랬는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당당하면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여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체포영장 원본을 민원실에 가고 봤죠. 그것도 여러 번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어렵게 본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진을 찍는다고 막 싫어하더라고요. 왜 공문서인데 저를 체포할 때 사용한 공문서인데 제가 촬영을 못해요? 그럼 그때는 제가 몰랐죠, 뭔지. 그리고 등초본을 제가 하나 교부받아서 와서 그 사진과 비교해 보니까 저에게 보여준 그 원본과 등초본이 달랐어요. 그리고 거제경찰서에서 입감장에서 저에게 주신 사본이라고 했던 거, 복사본이라고 했던 거, 그것도 사실 사본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가짜였어요. 왜 내가 가짜라고 말하냐면 사본은 원본을 복사해서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사본이죠. 근데 원본과 등초본과 사본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신 체포영장의 복사본이 글씨체가 틀리고 법원 로고도 없고 어떤 건 있고 천공도 없고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글씨체도 없고 이거 다 틀린데 이게 어떻게 사본이에요? 이거 가짜지.
통영지청장님, 통영지원장님, 이거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거제경찰서에 가서 조사에 응했어요. 말해보라고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수사관이 대답을 안 하고 어떤 거 회피하고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벌떡 일어나갖고 나간 다음에 안 들어왔죠. 조사실에. 사실입니다. 저를 체포해서 입감장에 집어넣고 그 입감장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를 받을 때 제가 녹음을 했어요. 들려드릴까요? 사건 번호랑 접수 번호를 먼저 주세요. 사건 번호랑 접수 번호를 먼저 주세요. 그 6사람 고소한 사람 이름이랑 써서 주세요. 그 빨리 아니 그 출력 받아서 하나 주세요. 그게 본인이 또 안 썼다고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입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쪽에다가 요거 하나 뽑아주세요. 아 지금 그거 사건 번호랑 입력 번호 거기 있는 거를 하나 뽑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보세요. 그래 선생님 내가 한마디만 드릴게. 원래 어떤 조사를 받기 전에 나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고소했는지 누가 나를 고소했는지 그 정보 공개를 받고선 하는 게 맞죠. 내가 오늘 수사관님 처음 만나서 내가 그들이 저한테 고소한 고소장을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건 번호랑 접수 번호 정도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고지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 주셔야 된다니까 그거. 왜냐하면 수사관님 혼자서가 아니라 그 문서에는 이쪽 수사팀장님도 이름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면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아 그러세요? 수석과장님도 들어가죠 문서에. 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수석과장 그 수사관, 그 수사팀장, 과장, 또 밑에 그 경찰서 기관장 다 들어가죠. 그게 공문서죠. 그 공문서를 정당하게 발급을 하고 해야죠. 내가 이 사람들이 얼토당토 하는 걸로 저를 고소했다고 나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한 고소장도 내가 좀 봐야 돼. 내가 그게 뭐냐면 제 방어권이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쪽에다가 제출한 이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제출했는데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그것을 만약에 이쪽에서 검토를 했다면 저를 무고죄로 부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명백한 아까 그 사람들의 죄가 있고 또 나한테 뭐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면 내가 자료는 많으니까 그거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뭐 체포를 하시든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집에 아픈 사람도 있는데 다짜고짜 오셔가지고 뭐 제 손에다가 수갑을 채운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거 내 고소장을 보면 100%다 나오는데 내가 왜 피의자 자격으로 여기서 신문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내 고소장이 제출됐으면 고소인 보충조사를 진행해 주지도 않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내 거는 조사해 주지도 않고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 말이죠. 그렇죠. 그걸 조사해 주셔야죠 먼저. 그리고 그게 어디 갔는지도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검찰에서 입건이 됐는데 그게 경남경찰청으로 왔는데 그 다음부터 종족이 없어요. 나한테 아무 통지를 안 해. 그리고 그 3가지 고소장 내 고소가 무고라면 내 고소장을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뭐 때문에 무고라는 게 나와야죠. 무조건 이 사람들 50일 전에 입건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 받으면 되겠어요?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먼저 제 고소인 보충 조사를 해야죠. 2달 이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길어도 3달 이내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지금 5달이 지났을 겁니다, 지금. 5, 6달. 그러면 그것도 절차상 위법이고, 그것만 고소인 보충 조사를 해도 무고죄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먼저 조사를 하시고 서류 검토라도 하시면 나를 여기다가 데리고 올 필요가 없죠.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나를 수가를 치워서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뭐 처신 적은 없으신데요. 아, 채운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가 아까 녹음을, 영상을 찍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피해자고 저희 아내가, 토양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피의자로 뒤집어 썼는데 그 동영상이 지금 검찰에 제출돼 있는데 그 동영상에 다 나오는데 동영상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내가 여기까지 말하는 것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 고소인 보충조사 진행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 저를 갖다가 무고죄로 고소한 사람들의 범죄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 자료도 있어요. 녹음 자료도 있고 USB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출하지 않는 자료가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내가 100% 입증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증거 조작했어요. 동영상 합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거 사건 번호랑 접수 번호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6사람이 저를 50일 전에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지적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뭐 수사기관에 여러 사람들을 고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처음 만났는데 내가 수사관님이랑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지금 아내가 수술 받아야 될 사람을 이렇게 갖고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사람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서 알지만 그 혈액 수치가 지금 떨어져서 그때 7일, 8일 날 아내를 갖다가 체포해 갔어요. 토양경찰서에서. 그 제목이 안 돼 그거. 그거는 내가 여기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래갖고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 그래갖고 그 원인을 갖다가 제거해야 된다고 수술을 하자 그러는데 내가 다른 병원에도 자문을 구해야 되고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내가 지금 바쁘게 다니면서 여차하면 며칠 후에 수술에 응해야 되고 아니면 서울로 뛰어서 전문 병원을 찾아야 되고 내가 일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아내 수술은 물 건너 가는 거지. 물 건너 가서 그 다음번에 건강상으로 악화가 되면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정말. 내가 다른 건 없어. 내가 뭐가 무서워서 여기를 안 오겠어요. 사실은 내 거기 가서 CCTV 다 보시고 알아요. 그 아래 위에. 내가 계속 다녀요 지금.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도 그러고 계속 다닌다고요 내가. 나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그리고 내가 시간만 남은 사실은 내가 가갖고 그 사람들 고소고발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다른 죄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걸 갖다가 벌써 6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공수처랑 대검찰청에 제출해서 사건 번호가 분명히 다 나와 있는데 입건이 돼서 3가지 고소장이 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뭐 5달이 지날 때까지 고소인 보충 조사를 안 하고 나를 무고죄로 뒤집어 씌우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그 녹음이랑 내가 집어넣은 그런 문자 자료라든지 다 보세요. 100% 그 사람들한테 죄가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건 번호나 접수 번호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보시면 알지만 저도 형사사건, 민사사건에 내가 60이에요 내년에. 근데 내가 그런 거에 연루돼가지고 누구를 고소고발 해본 적도 없고 이제까지 내가 조송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여기 통영에 작년에 와가지고 이런 나쁜 일을 당하면서 경찰관들을 고소했습니다. 내가 경찰관들을 고소할 때 내가 뭐 입증 자료 없이 내가 아무나 고소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고 나도 지금 아픈 사람인데
이렇게 법적인 의미 없는 일로 데리고 와서 이게 무서워할 줄 압니까 이거?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요 1년 동안 초반에 나와요. 내가 1년 동안 지금 이거 그 약도 지금 계속 먹고 네, 이렇게 한 2시간 이상을 조사실에서 이렇게 말을 해보라 그래서 진술을 했습니다. 죄인은 조사에 응하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아십니까? 우리 헌법에는 판결을 받기 전에 죄를 정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가서 제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서에 시작과 마무리를 못 봤어요. 제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 녹음을 한 그 다음 날도 오전에 또 조사를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사에 참여할 때 체포영장 원본 다시 보여달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쭉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 수사관이 좀 두려웠나 봐요.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더니 말없이 나가더라고요, 밖에. 그 조사실에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에 다시 입감장으로 갔습니다. 그 입감장에 온 수사팀 사람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조사해달라고.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고 해답하냐면 조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래요. 조사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사 거부하지 않았어요. 제 조서를 다 마치지도 않고 수사관이 먼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거부한 거는 거제경찰서 담당 수사관들이에요. 그리고 조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도장을 간인을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밤에 12시 다 돼서 석방을 해서 그 밤에 그 거제도 깜깜한데 어디를 가야 합니까? 터벅터벅 걸어서 나와서 차를 한 대 겨우 잡아서 지혜버스터미널로 가니까 차가 없죠. 거기서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밤을 샜죠. 그리고 귀가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조예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댓글에 저희들이 당하는 이런 공권력 피해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 돈이 없고 백이 없어서 당하는 피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관들 보험사기죄 있습니다. 증거를 위변조에 사용한 죄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100%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제가 맨 처음에 그래도 그들을 좀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 고소장에 쓰지도 않았어요. 다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너무 범위가 커지고 너무 혹독하게 그들이 처벌받을까봐. 그 헌법 제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전 처음 검찰청에 가봤고요. 경찰서의 깊은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법제도 하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제가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많이 댓글에 달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억울함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귀가한 여성 무지막지하게 돌려차기로 발로 해서 실신을 시키고 못된 일을 했던 그런 범죄가 있었죠. 그 피해자가 억울한 감정보다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 범죄에 대해서 진술하고 그에게 어떤 죄가 있으니까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진술하겠죠. 저도 동일한 심정입니다. 억울함보다는 확실한 범죄가 경찰관들에게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이고 지금도 당당히 유튜브 앞에 서서 시민들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특수계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말하고 있는데 특수계급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계층이에요. 분명한 죄가 있는데 고소고발을 하면 이렇게 무효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우리나라는 필리핀처럼 될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이 될 겁니다. 이런 불의를 받아주는 백성들은 그 정도 대우밖에 못 받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 상대가 누구라 할지라도